감사합니다. 네. 자, 다음은 공공대선님께서 문의 주신 대우건설 살펴보겠습니다. 4,345원에 비중은 10%십니다. 자, 오늘 대우건설 2.15% 빠진 4,32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. 시청자님 가격대 부근이고요. 이 건설주는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된 것 같습니다. 큰 이슈는 좀 많지 않은데요. 소장님, 대우건설은 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? 네, 죄송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추가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비중을 좀 늘리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컨센서스 상회를 했는데 사실상 재무는 지금 현재 좋지는 않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특히 1분기 신규 수주가 약 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57% 정도 되고요. 이게 연초 1조 8천억 정도의 그 초과 상승했던 부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한다 하지만은 점차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, 왜 제가 추가적인 부분들을 매수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뭐 삼부토건이나 뭐 국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는 있거든요. 네. 그렇지만은 사실상 그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본격적으로 시장이 진입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건설이든 건축이든 토목이든 이 부분들이 먼저 실행이 돼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순차적으로 지금은 MOU 체결한 기업부터 지금 먼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MOU를 체결을 했는데 5천 개의 그 데이터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이제 받았다라고 합니다. 네.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2,000개 정도 되는데 그 5,000개의 데이터 중에 해당 분야에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이제 엔터 쪽은 좀 제외하고 웬만한 건설사들이 대부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. 한 번 정도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상승하게 된다 한다면 세게 나왔을 때 그때는 좀 매도로 전략을 취하시다가 또 다시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이 대우건설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고 네. 두 번째로는 포인트가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 그리고 지금 그 지난 18일에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또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대우건설은 실질적인 부분들도 좋아지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에 대한 모멘텀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차 목표가를 한 4,800원대 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4,800원대 나온다 하더라도 윗꼬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매도를 하시고 또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는 그때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대우건설입니다. 신재생 에너지,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 이슈도 있으니까요. 추가 하락 시에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. 1차 목표가로 4,800원대 의견 주셨습니다. 네. 다음